사실 오늘 여성분들만 계실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남성분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네, 미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뛰는 거 보니까. 사실 살짝 긴장이 되는데 제가 원래 별로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외부 강의보다 직원 대상 제가 트레이닝 매니저를 몇 년 했어서 강의를 많이 했어서 웬만하면 제 철판은 상당히 얼굴에 깔린 철판이 상당히 두꺼운데 오늘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마 그게 저랑 같이 같은 일을 하시는 HR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 선배님, 후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콘레드 서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혹시 콘레드 서울이 어떤 인터내셔널 브랜드 체인인지 아세요? 호텔 체인인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콘레드 서울을 사실 힐튼의 브랜드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하얏트에서 약 18년을 일했었고요. 하얏트 안에서는 여러 호텔을 좀 돌았고요. 그리고 2년 반쯤 전에 콘레드 오프닝 팀, 프리오프닝 팀이죠. 정확하게 프로젝트 팀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연 것은 2012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한 15개월 정도 됩니다. 태어난 지. 그래서 마켓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현재는 그래도 감사하게 꽤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는 국제금융센터와 더불어서 IFC가 있죠. 콘레드 서울이 있다라고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호텔에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8년 정도는 오퍼레이션이었고요. 나머지 12년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 매니저로 시작해서 그래서 탤런트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쪽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과연 여기 설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근속 연수로 따지거나 그렇다면 사실 별로 명함 내밀 제가 구루 세션에 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제의를 받았을 때 재능 기부였기 때문에 억셉트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감히 뭐 이 분야의 대가라거나 구루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안 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 제가 일하면서 얻은 또 여자로서의 커리어 등등 이런 지난 20년 이상 사실 30년 정도 되죠. 호텔에만 있었던 게 20년인데 축적한 그런 경험들을 선배님, 후배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드는 약 40분, 50분 정도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게 또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제 이력을 얘기할 때 아니면 사람들이 저를 알 때 사실 지금도 저는 저희 호텔에는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가진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미, 뭐 웨이터, 웨이트레스는 뭐 식당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게스트 서비스 에이전트라든가 그런 라인 인플로이들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요. 그럼 직원들이 깜짝 놀라요. 들어오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대부분은 왜 회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러고 찾아오죠. 나는 너희 회사를 알아. 다 인터넷 검색해서.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을 때 나온 얼굴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래요. 상무님이 저를 첫 인터뷰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기분 나쁘냐고. 제가 별로 그렇게 좋다 하는 굉장히 자애롭고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세요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듣고 살았어요, 평생. 물론 뭐 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살짝 까다롭고 살짝 좀 엄격해 보일 것 같고 그런 인상이라서 항상 직원들에게 좀 더 자애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인터뷰 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놀랄 때마다 내가 하지 말고 우리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를 먼저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근데 끝에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상무님과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기대받고 회사로부터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포지션에 상관없이 꼭 물어보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어떤 것이 그대를 이 자리에 와 계시게 했습니까? 라고. 그리고 특히 신입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제가 호텔에서 20년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35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학교에서 어문을 했고요. 불문학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제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 많은 경우에 심지어 인터뷰 와서도 그래요. 친구가 호텔 일을 하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엄마가 그럼 너 호텔 학교 가라. 스위스 보내줄게. 뭐 호주 보내줄게. 영어도 할 겸.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이 친구는 과연 남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남이 추천해주는 아니면 남이 얘기해주는 그거를 갈 수밖에 없는 물론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여러 가지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꼭 얘기를 하죠. 물론 호기심을 갖고 아니면 아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트라이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은 좋지만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일어서서 다시 걷게 할 힘을 줄 패션은 그대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내가 선택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인터뷰하러 온 친구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는 인터뷰보다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35에 그거를 사실 30 넘어서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30 넘어서 정말 이것이 내가 갈 길이구나.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구나. 저는 성공을 하는 거에 성공을 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가 잘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맞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만 가면 성장하게 돼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성공을 요 전번 연사님께서도 성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성장이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열정,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도 그랬고 지금 제가 수많은 젊은 친구들을 매일 만나고 또 지금 함께 호흡하면서 과연 지금 이 일이 제가 심지어 오리엔테이션 때 서서도 저는 항상 시작하는 첫 마디가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들 마음속에 나 이 회사에 입사해서 너무 좋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몇 프로는 많게는 몇십 프로는 과연 내가 여기 잘 와 있는 것일까? 이 길이 내 길일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경영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uncertainty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에게나 그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감, 그게 점점 커지느냐 아니면 불안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맞아, 여기가 this is right place for me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항상 3개월을 줍니다. 저희는 프로베이션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내가 진정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씨를 뿌리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적응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편 정말 이 일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내가 왜 이 만원 버스를 타고 지옥철을 타고 이 회사를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달에 20일 이상 하면 그건 문제다. 그것을 진단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하죠. 본인이 원하는 일보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좋은 회사, 연봉, 포지션 등등을 생각하면서 선택한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35세 사실 제가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까 앞에 연사님도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Who am I? 근데 저는 내가 누구냐보다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m I? 그거를 가장 먼저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을 보고 활을 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태양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100인가 50인가 70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그때 그걸 생각하고 제가 먼저 한 일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30이 넘어서 결혼한 여자가 호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2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도 없고 또 그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스킬도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그게 뭔지 공부도 하면서 좀 나를 스스로 equipped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적어도 내가 들어갈 자리는 있겠지. 근데 그때 그 자리라는 것을 저는 제 상상 속에 뭐 적어도 주임, 대리 아니면 과장 정도는 나이 35에 그래도 적어도 뭐 언어도 몇 개 하고 또 스위스 학교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스펙만 얘기하자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아줌마고 2학년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별로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나름 또 나쁘지 않은 스펙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마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94년이었습니다. 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인사 부장님들께서는 저를 너무나 진지하게 조언을 이런 스펙이면 외국인 회사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로를 바꾸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받았지만 제가 그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거에 투자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건 간에 ROI를 항상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 인풋을 넣으면 그것이 웨이스트가 아니고 아웃풋을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아이 떼놓고 갈 때 주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독한 니은요 니은, 미친 니은요 니은, 그 돈이면 그 당시 아파트를 살 정도는 됐어요. 제가 학교에 쓴 돈을 생각하면 그게 현실적이고 현명하지 않겠냐.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 너는 지금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너의 지적 허영심 아니면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에 기반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돌아와서 제가 6개월을 너무 고생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전에 맛봤던 절망감, 그 몇 배 되는 절망감을 아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 저희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친정 어머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시댁의 그 당시 정말 끝도 없는 비난을 들으면서 내가 내 꿈을 접어야 되는가? 현실은 정말 이런 건가? 내가 너무나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닌가? 그때 제 앞에 떨어진 게 5개월 계약직 그 월급이 47만 원이었어요. 제가 스위스 호텔학교에서 버린 돈 생각하면 제가 그 잡을 테이크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 전에 일했던 걸 생각하면 사실 제가 영불 통역도 했었고요. 또 일본 회사도 다녔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미친 짓이죠. 정말 저를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저를 위해주는 모든 사람 그 당시 저를 가장 위했던 분이 뭐니 해도 친정 어머님이신데 저희 친정 어머님조차도 제 손을 꼭 잡고 네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제는 현실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정말 그때 포기할 뻔했어요. 아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좀 맞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 보지도 않고 끝까지 걸어가 본 다음에 아 역시 내가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갔어야 됐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건 불가능해. 너도 별 수 없는 한 사람일 뿐이야.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야. 등등 그런 말에 의해서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접어버릴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10사람이 못했다 그러면 11번째가 내가 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판명이 된 것도 아닌데 가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년 전입니다. 물론 시작하고 나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전 긍정적인 옥이란 단어를 광고에서 살짝 본 것 같아요. 전 제 인생에서 오기를 빼면 시체인 것 같아요. 고집과 오기. 그리고 남보다 조금 누가 어떻게 그 5개월 그 35 아줌마가 5개월 비정규직에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인내였던 것 같다. 오기죠. 오기에 기반한 인내. 사람들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특히 여자로서 사실은 호텔 비즈니스에서 커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사실 여성 차별, 성차별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에서 가장 그것도 큰 갭으로 가장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전 개인적으로 차별에 대한 생각 물론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는 거였어요. 난 여자니까
이만큼 이상은 안 될 거야. 난 여자니까.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나한테 얘기하는 그거가 없어야지 내 스스로 그걸 깨고,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는 것은 나지 누가 깨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투쟁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믿어주고 확신하면서 가는 거. 나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더 성장할 수 있어. 전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장을 해야 성공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열정이 나오죠. 그 열정이 저를 점점 더 앞으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께, 후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믿어주는 그 마음, 그 힘을 길러가는 게 결국은 차별을 이기는 힘이 아닌가. 그러면 당당함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웬만큼 남들이 차별해도 차별해. 근데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35세 딱 입사를 해서 첫날 가면서 한 일주일을 이제 보냈는데, 집에 가면서 그때 제가 분당에 살았어요. 네, 한남대교를 건너서 남산에 있는 호텔이에요. 남산 중턱에. 이제 제가 거기 그만뒀으니까 경관을 가로막고 서 있는. 예전에 제가 거기 다닐 때는 너무 아름답다. 로고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호텔입니다. 꽤 긴 시간, 그때만 해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없었어요. 94년, 95년에. 그래서 새벽에 올 때는 택시를 탔거나, 그러니까 47만 원을 받으면서 길에 한 7, 80만 원 이상을 뿌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몇 년을. 근데 그때 제가 첫 일주일을 정말 차 안에서 끝도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침에 오면서 정말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제 가슴과 제 어깨와 온몸에 달고 출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6시 제가 하우스키핑에서 시작을 했는데, 호텔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호텔은 보통 시프트 근무를 해요. 병원처럼. 그래서 오전 근무를 하거나 오후 근무를 하는데, 오전 근무를 하면 6시에서 보통 2시까지 합니다. 그럼 분당에서 제가 정말 첫 차를 운 좋게 타고 나와서 간신히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는데, 그 새벽강을,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강을 건너면서 첫날 제가 이를 악물고 마음의 다짐을 했던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인을 할 때 5개월 계약직이라는 것을 인사부장님이 너무 강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너무 하시면서 이의 없으시죠? 네, 그때 저는 당연히 제가 너무나 헝그리하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랬죠. 내가 스스로 이제 this is time for moving forward to live 하지 않는 한은 절대 회사가 나를 이제 박경숙 씨 계약 끝났으니까 떠나십시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리고 2번째,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 때도 별로 살가워 보이지 않는, 제가 이렇게 별로 윗사람한테 가서 막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사실 그런 성향인 걸 제가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저는 make difference입니다. 내가 매 순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만든다면, 페이퍼 하나를, 아주 심플한 더큐먼트 하나를 만들어도 이거 누가 했지? 박경숙? 제법인데? 정규직도 아니고 이제 막 들어온 직원이? 저희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게스트한테도 받고 또 저희 그 인터널리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하우스키핑 오더 테이커는 그 객실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집약돼서 제가 그거를 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업무지만
전화 하나를 받고 끊는 그 순간에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상대가 내 이름을 물어보게, 기억하고 싶게, 누구지? 뭔가 다른데?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끝도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 가보자. 내가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너도 별 수 없잖아. 너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특히 여자인 주제에 집에서 애나 잘 키우지.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을 만들어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 저는 대단한 다름도 사실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한 걸음만 가자. 1%만 만들자. 그 1%가 make difference 한다는 것을 저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값 안 받겠다고 했을 때는 감동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그러거나 아니면 그래 땡큐 하고 끝나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정말 뭔가를 원했는데 그것을 제가 제뉴얼한 마음으로 정말 신시어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그걸 모든 거에 적용한 것뿐이었어요. 제가 페이퍼를 하나 만들 때도 그 페이퍼와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너가 정말 그럴싸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그걸, 제 보스가 한 장짜리 아주 심플한 기한이지만 그걸 딱 보고 손볼 데가 거의 없다. 100점짜리는 없겠지만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우리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름을 매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가란 얘기 안 하고요. 5개월 후에, 그 전에 사실 다른 부서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엄청난 프로모션을 했죠. 로비의 게스트 서비스 에이전트가 됐어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으로 호텔리어로서 유니폼을 입었어요. 5개월 후에. 그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울었는데,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조금씩, 그게 하루아침에 저는 가끔 젊은 친구들이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더 많은 연봉 못 받고 더 빨리 프로모션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정말 가끔 안타까운 게, 우리는 내가 가진 게,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급해서 빨리 가고자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는 만큼 정말 또 빨리 내려오고 어느 날 마켓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매일 성실하게 1%, 한 걸음의 다름이라도 만들어 간다면 어느 날 너무 신기하게 이런 오퍼추니티가 있는데,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대가 이 자리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체득을 했었습니다. 제 20년 동안. 그래서 항상 젊은 친구들에게 그대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남들과 1%라도 다를 수 있을까? 긍정적인 다름을 만들어가는 거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성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저희 비즈니스의 특성도 그렇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비율도 성비가 최근에는 거의 50대 50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부터는 여성 비율이 더 많아졌고요. 저희 부서장급만 얘기하자면 여성과 남성이 7대 3 정도 돼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역차별 얘기를 하고 그게 인사 담당 상무의 영향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그렇다. 물론 속으로는 살짝 그래요. 여자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차별을 저는 아예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뽑을 때도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지 여자냐 남자냐는 사실 한참 뒤에 프라이어티로 정해지죠. 근데 여자 직원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여자기 때문에 저 기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예전에 왕왕 들을 때 항상 제가 따끔하게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대가 과연 윗사람이 이 친구야 라고 얘기할 만한 preparation, be prepared 되어 있느냐,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할, 더 많은 책임을 가질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전 제가 여자지만, 그리고 굉장히 늦게 아이를 가진 35 유부녀로 새로운 정말 인생을 시작했지만, 제가 일하면서 한 가지 스스로 여자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런 거를 우리 윗사람들이 좀 좋게 봤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면, 전 회사 오면 집을 잊어버려요. 물론 집에 가면 웬만하면 아이한테 올인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가 온다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보통 많이 키워주시잖아요. 지금도 그럴 텐데 아이가 아프다. 그럼 아이가 아파서 저한테 전화를 한들 제가 쫓아가지도 않을 거고, 그럼 쫓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정말 치명적으로 내가 없으면 안 될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전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가 전화할 때도 엄마 미팅이야 끊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더러 너무 독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늘 하다 보니까 아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로 전화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저녁에 엄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니면 그건 급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엄마가 오면 얘기하려고 안 했어. 아니면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했어 라거나. 전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 못해요. 근데 내가 믿어주고 지금 100은 아니지만 50 이상 됐을 때 잘할 수 있을 거야. 홀로서기 할 수 있을 거야. 나 없어도 충분히 핸들링 해 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일하는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왕왕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차별을 받고 여자이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못 갖고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요 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과연 내가 정말 프로페셔널한가? at workplace에서 우리는 나는 여자이니까 이런 거는 좀 빼주세요. 나는 여자이니까 내가 아이하고 좀 사적인 전화를 해도 아니면 사적으로 뭘 해도 좀 일찍 퇴근해도 이런 일을 오늘 못하고 내일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해요.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여자를 차별해?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차별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과연 우리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커리어 우먼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2번 다시 검토하지 않을,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멋지다라고 할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아웃풋을 내고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프로페셔널리즘이 기반이 안 되면서 월급은 받으면서 아마추어 비헤이비어나 애티튜드나 마인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이 성공을 얘기할 때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성공을 얘기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은 1%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그리고 또 여자로서 많이 못하고 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경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쟁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컴피티션은 똑같은 주어진 환경에서 페어하게 전력 질주를 하는 게 경쟁이 돼야지, 상대를 밟아야지만 내가 이기는 거고 상대가 못해야지만 내가 잘하는 거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착각에 빠져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능력 있는 여자친구들이 계속 옆을 보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그대가 아니면 스스로 셋업해 놓은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 사람 보죠. 우리는 비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늘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말라고. 왜 그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으로 만드냐. 그대의 삶을 나는 어느 만큼 가겠다, 아니면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겠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잘할까, 그 나의 꿈과 나의 현실의 갭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여나갈까만을 생각해도 사실은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 거기다 옆에 사람 계속 얘가 날 따라오고 있어, 못 따라오게 해야지, 뒤처지게 해야지. 그거는 멋진 경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더불어 갈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갈 때 훨씬 더 멋진 성장과 성공을, 왜냐하면 더불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서포트를 받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주머니낭 가운데 중자에 갈지자 금추자죠. 그래서 아주 돋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낭중지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얘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났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왜 이번 승진에 내가 누락되고 걔가 됐어? 말도 안 돼. 회사에 정책이 있는 거야? 공정성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낭중지추가 돼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갈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런 축복 속에 사실은 성장 성공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또 성공을 생각할 때 사실은 점 찍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오래 함께 가는 거죠. 그거를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함께 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직원들이 꽤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여자들이 매니저 밑에까지는 더 많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근데 매니저 레벨 이상이 되면서 보면은 많은 조직이 여자랑 남자의 비율이 확 달라집니다. 제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전 직장 같은 경우는 밑에, 매니저 밑에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한 6대 4, 5.5대 4.5죠. 그렇게 비율이 되거나 6대 4 되거나 하다가 위로 가면 8대 2, 많아야 7대 3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왜 그런가, HR 담당자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뒷심이 약하다 그럴까요? 내성이 약하다 그럴까요? 비바람, 폭풍 후 힘든 상황을 잘 못 견디더라고요. 사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저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계속 무빙 포워드 하게 만드는 활력소, 에너지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은 본인이 얼마만큼을 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니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거는 한 80 정도 한 건데 100이라고 생각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이거는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야, 아니면 차별받는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익스큐즈 하죠.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냥 그 포지션에서 계속 갈 수 있으면 가던가 아니면은 다른 직장으로 가던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죠. 전 제발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 힘든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놓고 싶다, 이 끈을 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1%, 1cm 그것만 견디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필요한 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나를 믿어주자. 내가 왜 이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이 길 위에 서 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시 다잡으면서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반짝반짝 아름다운 햇살만 빛나지 않는 건 다 알잖아요. 다만 그럴 때 흔들렸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거나 암만 흔들려도 내 뿌리는 굳건하게 땅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서 우리 사회를 빛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년, 30년 HR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라든가 필로소피가 과연 뭐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했을 때, 또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따라왔을 때 실제로 저는 이제 프랙티컬리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공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것을 잠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조직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아웃컴을 내서 그것을 통해서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려고 하죠. 크게 네 분야로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Financial, Process, Customer, People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회사에서 뭐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내요. 예전에는 파이낸스에 굉장히 목숨 걸었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프로핏, 우리가 얼마의 매출을 달성했고 얼마를 이뤄냈느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 지금 사실 경영학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것은 그래도 고객 만족이 따라줘야지만 파이낸셜리 좋은 아웃컴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그거는 고객 만족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 그걸 통해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는 고객 만족을 했는데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냈지만 오늘은 못 낸다. 내일은 또 못 낸다. 라고 한다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 두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People outcome. 꼭 호텔이 아니어도 현재 많은 기업에서 인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커스터머 아웃컴, 인적 자원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아웃컴,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오는 파이낸셜 아웃컴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HR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년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가라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단하게 제너레이션 X, Y, 뭐 베이비 부머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피부로 느끼죠.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라고 해요. 저는 제 직원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 제 딸아이 얘기를 할 때 내 아이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사실 우리 딸은 아니잖아요. 제 딸이지. 이렇게 우리는 비합리적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위라는 거에 아예 뼛속에 우리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public interest, 나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제너럴라이즈해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서로 합의하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예요. 저는 어린 친구들, 지금 제가 어느 순간에 예전에 80년, 한 84년 이렇게 인터뷰할 때 우리 딸이, 제 아이가 86년생인데 우리 아이 나이 가까워지네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아이 딸 똑같은 애를 제가 인터뷰하고 있다가 지금은 90년대. 깜짝 놀라, 아기가 내 앞에 와 있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러닝 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미래의 휴먼 캐피털, 어셋을 제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생각이 뭔지, 그들의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HR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I예요. 그리고 퍼스널 인터레스트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들은 다양함을 추구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얘기하는 I를 추구하고 퍼스널 인터레스트를 추구한다고 해서 셀피시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이기적인 건 인디비주얼리즘과 저는 셀프에스팀, 셀피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인성의 문제인 거고요. 저는 제너럴하게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조직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휴먼 리소스란 얘기를 할 때 리소스란 얘기를 하죠. 저는 리소스란 얘기가,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셋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소스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예요. 머티리얼이고요. 그리고 그건 컨슘도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왕왕 했었죠. 대기업에서 나는 하나의 부품 같았다. 그리고 내가 빠져도 그냥 다른 부품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리소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원이라고. 근데 사람은 자산이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속에 가진 많은 노하우와 많은 경험과 지식과 스킬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회사 조직의 경쟁 우위를 갖는 거예요.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를 시스템만, 그냥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우리는 인탄저블하다 그러죠. 유형의 어셋이 필요하고요. 그 유형의 어셋을 딜리버리하고 이어가는 것은 휴먼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저희 그 직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셋으로 생각하느냐, 리소스로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단어부터 휴먼 어셋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자원으로 바라보느냐, 어셋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거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이 그냥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관리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자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귀한 탤런트, 그야말로 정말 말뿐이 아닌 탤런트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자산, 우린 자산은 재테크해서 키우려고 하잖아요. 자원은 그냥 써서 그걸 통해서 다른 아웃풋을 내지만 그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멋진 HR 프로페셔널, 조직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산을 계속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였죠. 폴리시 키퍼였고요. 그래서 뭐 디스플린 하면, 아니면 그냥 어워드 하면, 채용하면 이런 것만 얘기했다면 지금은 클리어리 우리는 어드바이저여야 돼요.
그런 자산이 잘 유지되고 일단은 자산을 들여와야 되죠. 그리고 잘 유지하고 키워나가려면 우리의 역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나는 맨날 저 밑에 있으면서 내 탤런트들만 멋지길 바라는 것은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드바이즈를 잘 할 수 있는, 내가 컨설팅을 잘 할 수 있는, even 그게 내 CEO라도, 내 상사라도 그걸 courageous speaker라고 하는데 용기 있는 스피커가 돼, speak up 얘기 많이 하죠. 용기 있는 스피커가 돼서 say no 할 때는 say no를 하고 윗사람이 say yes를 원해도 내가 say no를 할 줄 아는 그런 HR 담당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조직에 필요한 멋진 어셋을 유지하고 멋지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량들이 결국 사람을 뽑아도 쇼텀리 당장 그 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어셋이 될 수 있을까란 롱텀 스트래티직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 같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유치하는 것 또한 멋진 HR의 모습이죠. 무엇보다 저는 이 신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명감, 소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HR을 하면서 제가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로 인해서 쉐이크했던 사람이 스테이블해질 때, 나로 인해서 올바르지 않았던 모습을 가졌던 친구가 상무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내 아이가 막 뛰어가요. 근데 그 끝에는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걸 그만두는 부모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친 부모거나 아니면 친부모가 아니거나 직원도 그렇잖아요. 그 직원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그 사람을 당장은 그 친구가 왜 나를 디스터빙해, 왜 나 바더링해, 난 그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게끔 올바른 길로 가게끔 유도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저는 빌리프에서 사명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퍼스널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직의 인터레스트, 그리고 내가 HR 프로페셔널로서 내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그것을 멋지게 성장해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눈 하나 질끈 감고 비나이스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더 많은 큰 것을 얻죠. 결론적으로 저는 HR 프로페셔널들이 해야 될 일은 작은 씨앗이 멋지고 건강한 큰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그 좋은 텃밭을, 제가 법정 스님의 많은 책 중에 어느 책에서 나온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정 스님은 사람을 가르는 사람은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맹모 삼천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정 스님이 그 귀절만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진흙탕에서 뒹굴면 나는 내 몸에 묻는 것은 진흙밖에 없지만 내가 금밭에서 놀면 그리고 넘어지면 적어도 내 몸에 금가루는 붙지 않겠느냐.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어때? 우리 회사가 어때? 이거는 HR 프로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leading by example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그냥 해야 돼서가 아니라, 펄리시가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genuine heart와 attitude를 가지고 함께 가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HR 프로페셔널이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